자, 이제 고전산문 14강 최척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잠깐 볼까? 위 글에 대한 설명 다 읽으면 되고, 이 글에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한자성어 문제, 그 다음에 가의 오경이 느꼈을, 오호 봐라, 현재 등장인물 하나 나왔네, 여기 오경이 나왔네. 오케이. 그럼 등장인물 문제가 두 개란 얘기네. 그 다음에 이 글을 보기의 고전소설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오케이. 요것도 읽으면서 풀면 되고. 자, 그러면 어디 지문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먼저 최척전입니다. 최척전. 당연히 최척이가 주인공이겠지. 근데 고전소설 치고 이 최척전은 부황부황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이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전기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 보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최척 가족들의 헤어짐과 재회의 과정과 전쟁의 고통을 그린 전쟁 소설이다 라고 돼 있어. 자, 보이는 작품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볼게. 발단, 최척과 오경은 약혼을 해. 최척과 오경은 약혼을 하지만 최척이 의병종군으로 떠나면서 둘은 이별하게 된다. 최척과 오경은 재회하여 결혼을 하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가족이 모두 흩어지게 된다. 최척과 오경은 안남에서 다시 재회를 하지만 명나라 군사로 전쟁에 나갔던 최척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 최척은 포로 수용소에서 맏아들 몽속과 만나게 되고 조선으로 탈출하고, 이때 오경도 아들 내외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척 일가는 조선에서 모두 회유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라고 했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어디냐면 여기 최척과 오경은 안남에서 다시 재회한다. 이 안남이 어디냐면 중국 땅이야. 중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가지고 최척은 중국의 포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경은 일본으로 끌려가.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안남에서 다시 만난다는, 여기에 얘기는 그런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경자년봄. 사실은 이거는 뭐 그런 거거든. 소설이니까 경자년봄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 어느 날 이래도 되는데, 굳이 경자년봄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야. 사실성을 높임. 경자년봄에 최척은 송공을 따라서 항주로 가게 됐다. 중국 절강성에 있는 무역항이래. 중국 절강성에 있는 무역항인 항주로 가게 됐다. 최척은 송공과 함께 상선을 탔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야? 상인 일을 했다는 얘기지. 상선을 타고 안남, 베트남의 다른 이름이래. 오호, 베트남의 다른 이름으로 왕래를 했다. 이 항구에서는 외척 10여 척이 열흘 전부터 정박을 하고 있었다. 이때는 4월이라 모두 노곤하여 피곤하여 골아 떨어졌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기었다. 물빛은 비단처럼 아름다웠고 바람이 잔잔해서 물결이 잔잔했다. 물결 소리조차 조금도 들려오지 않았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어서 코 고는 소리만 높은데 이따금 물새가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외선에서 일본 배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매우 구성지게 들려왔다. 자, 염불하는 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대.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댄 채 자신의 신세 타령을 했다.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어서, 왜? 염불 소리가 너무 구슬프니까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품속에서 퉁소를 꺼내서 개면조, 국악의 음계의 하나다. 슬프고 애타는 느낌의 음조다 라고 돼 있어. 개면조 한 곡조를 불면서 가슴속에 묻힌 애원, 슬픔과 원망이야. 이거는 뭐야? 이산에 대한 한이겠지. 이산이 뭔데요? 가족과 헤어졌다는 거. 이산의 한을 풀고 있었다.
이 퉁소 소리에 하늘마저도 근심스러운 눈빛을 띈 듯했고 구름과 연기조차 침울하기 그지없었다. 배 안에서 잠자던 사람들도 놀라 깨어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슬픈 얼굴빛을 지었다. 퉁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자 일본 항구에서 연불 소리가 갑자기 멎고 조선어로 칠원절구를 한 수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 다음에 칠원절구야. 맨 처음 봐봐. 연불 소리가 났어.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해. 그래서 퉁소를 불었어. 퉁소를 불자 이 퉁소 소리에 맞춰서 칠원절구의 한시가 나와. 읊기를 하다가 한숨을 슉 내쉬는 것이었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너무 뜻밖이어서 들었던 퉁소마저 떨어뜨렸다. 퉁소를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는 놀람이겠지. 왜 놀랐는지는 조금 이따 나와. 넋을 잃은 듯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송공이 이상하게 여기서 자네는 어째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고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묻자 최척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기절해버렸다. 얼마가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저 시는 내 아내가 지은 시오. 저 시는 내 아내가 지은 시오.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저 일본 선상 위에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둘만이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더욱이 시 읊는 소리가 아내와 흡사하니 어찌 놀라지 않겠소. 아내가 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 도저히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는 외적의 습격을 당하여 가족들이 흩어진 내력을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이상스럽게 여겼다. 그 속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젊고 용감한 반면에 좀 덜렁거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자 의기를 나타내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을 나타내며 주먹을 배전으로 탕 쳤다. 분연히 일어서면서 내가 당장 가서 찾아보겠소 하며 급히 서둘렀다. 송공이 말로 하며 깊은 밤에 일을 꾸몄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두려우니 내일 아침에 정중히 찾아보는 이랬어. 자, 옆에 날개 칸 잠깐 볼까? 자, 여기 보자. 날개 칸 보니까 한문소설이래. 갈래는 한문소설이고 전쟁소설이고 주제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가족의 통한 재회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최척이 나오는데 쇠약한 양반집 아들이야. 전란과 이산, 가족이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는 의지적인 인물이야. 오경이 전란을 피해서 남원으로 오게 된 양반가의 규수야. 강인한 의지와 슬기로 전쟁이 가져다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란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적인 인물이래. 그 다음에 전란, 배경에서 전란, 백성들은 경제적인 혼란과 배고픔, 온갖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그래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도 확장되어 있다. 서술상의 특징 굉장히 사실적이야. 아까 얘기했지. 부항부항 날아다니는 게 없다고. 실제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이 좋을 듯하이 하니까 모두들 찬성했다. 그날 밤 최적은 잠을 한잠 자지 못했다. 왜? 설레니까. 왜? 어쩌면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지. 아침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나를 밝혔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그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어 배에서 내려왔다. 곧장 언덕으로 내려가 외손으로 다가가서 조선어로 크게 외쳤다. 어젯밤 시를 푼 사람은 틀림없이 조선인일 거요. 나도 조선인이요. 이 머나먼 안남까지 와서 조국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경은 배 안에서 퉁소 소리를 들었었다. 그것은 곧 조선의 곡조요. 또한 옛날에 귀에 익었던 소리였다. 왜? 자신의 남편의 소리니까. 그때 남편이 자기를 찾는 말을 듣자 오경은 황망하여 몹시 급하여 당황하여 허둥대리며 몸둘 바를 몰랐다.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급히 난간을 내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는 소리치면서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너무나도 감격해 가슴이 막혔다. 심정이 격하여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 이윽고 정신을 차렸다. 이 광경을 보느라고 양국의 뱃사람들이 담장까지 늘어섰다.
그들은 처음에 친척이나 친구인 줄만 알고만 있다가 급기야 부부지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서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이상하고도 기이하도다. 일찍이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 정말 기쁜 일이로다 하며 경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최척은 집안 소식을 물었다. 오경은 그때 저희들은 산중에 도망하여 강가에 나왔어요.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때까지 무사했어요. 날은 저물고 창황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중에 배를 타느라고 그만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하고 대답을 했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통곡을 했다. 이 전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눈시울이 뜨거웠다. 송공이 외인을 청하여 백금 3덩어리를 주면서 오경을 사겠다고 나섰다. 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단정한 고동을 사랑하여 친자식같이 사랑을 했고 침식도 함께하며 잠시 서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부인인 줄을 미처 몰랐소이다. 이제 이런 해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만남 해우를 보고 하늘과 귀신마저 감동을 하거늘 내 비록 완고하고 미련하지만 어찌 복석과 같겠소. 덮개 돌과 같겠소. 어찌 돈을 받을 수가 있겠소.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열량의 의자를 꺼내서 오경이에 주며 말했다. 4년 동안이나 동거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해서 왜냐? 이 남자가 사실은 오경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슬픈 심정을 참을 수가 없구려. 잃었던 남편을 만리 바다 밖에서 다시 만난 것은 이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요. 내가 욕심을 낸다면 하늘이 벌할 것이요. 부인은 남편으로 돌아가 부디 몸조심하고 행복하게 사시오. 주인 영감의 도움을 입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남편을 만났으니 그 베푼 은혜가 이미 깊사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돈까지 주시니 어떻게 보답을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오경은 외인의 손을 잡고 치사를 했다. 최척도 외인에게 극구 사례를 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옆에 날개칸 잠깐 보자. 자, 전란으로 고통을 겪은 최랑과 오경. 6에서 6 어딨지? 여기 앞페이지에 있네. 6에서 외적의 습격으로 최척은 오경을 포함한 가족과 헤어졌고 9에서 오경은 함께 남아있던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또한 통곡을 했다. 여기 최척과 오경은 전란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으로 통곡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소리를 통해서 제외하는 최척과 오경. 염불하는 소리가 매우 구성졌다. 퉁소 소리에 하늘마저 근심스러웠다. 조선어로 칠원절구를 한 수 읊었다. 남편이 배에 와서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연불소리, 구성진소리, 퉁소소리, 슬픈소리, 시음는 소리, 남편의 존재를 확신하는 소리. 그래서 안남이라는 먼 지역에서 소리를 매개로 하여 두 사람이 제외한다는 점에서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의 확장. 그래서 최척은 송공과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 베트남을 왕래했다. 안남은 베트남의 다른 이름으로 조선, 중국, 안남으로 이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적인 묘사라고 되어 있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물 새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 부분 안남의 항구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급히 흐느껴 울었다. 이 부분에서 최척과 오경이 죄회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 다음에 이 퉁소 소리에 하늘마저 군심하고 구름과 연기조차 침울하기 그지없었다. 하늘과 구름에 감정이입을 해서 요거 중요하겠네. 하늘과 구름에 감정이입을 하여 최척의 슬픔과 오경에 대한 그림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하지 않고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